안녕하십니까. 카빅스의 최상기입니다. 제가 처음 오픈 방송을 해서 첫 번째 방송이었고, 그리고 표준순정 진단기에 대한 요약 이야기를 하고서, 그리고 여기 있는 이야기 순서를 하다 보니까는 좀 순서가 저도 헷갈리는데, 6번째 방송입니다. 그리고 세계 표준순정 진단기 주제로 5번째 이야기이고, 그리고 이 제가 준비한 자료로는 4번째, 미국의 정비에 대한 권리, 합의 계약 주요 내용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 합의 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전체 다를 쭉 소개드리면서 제가 필요한 부분을 좀 강조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ight to Repair 합의 계약서인데, 이 내용은 전 국가 MOU에 첨부된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2012년 매사추세츠 법규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제가 2016년도에 국토교통부 자문을 하면서 찾았던 자료가 그 당시 2014년 MOU였기 때문에 그 2012년 법규를 붙여서 이제 MOU 했던 부분이고, 좀 전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게 2015년도에 그 뉴저지주의 법규까지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상용차 부분도 더 추가되어 있는 부분이 더 업데이트된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14년도 MOU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내용은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법규에서는 합리적인 가격을 많이 따졌는데, 사실은 한국에서 법규를 만들고 할 때는 합리적인 가격까지는 따질 겨를이 사실 없었습니다. 일단은 공개를 하느냐 마느냐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이제 다음번 방송에서 제가 보여드리겠지만은, 현재 한국에서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GM, BMW, 아우디, 폭스바겐, 그 랜더바 제규어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합리적인 가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좀 시간상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은 그 하루 정도 정비하는 내지는 그 운전자 차량 한 대를 충분히 정비할 수 있는 정도 비용으로 제 개인적으로 한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 비용을 지불한다면은 소비자들도 부담할 수 있고, 정비샵에서도 그 정도 비용이면 소비자한테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찌됐거나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고려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을 하여야 합니다. 정비 정보와 진단 프로그램을. 그리고 분쟁 해결 기구로서 여기 단체와 제조협회 대표와 독립사업자 대표, 이런 부분들이 분쟁 해결 기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쟁 해결 기구는 2012년 매사추세츠주에는 없었는데, 해보니까 미국에서 잘 안 된 거죠. 이런 분쟁 해결 기구가 없으니까는. 그래서 2014년 양해각서에는 추가된 부분인데, 한국에서도 지금 중요한 것이 사실은 정비샵이나 이런 정보가 필요한 사람이 제조사에 이야기해도 제조사가 무시해버리면 끝입니다. 제가 상용자동차에 지난번 방송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돈을 지불하고 나서 프로그램을 구매할 수 없어가지고 어디 물어보고 싶어도 사실은 그 홈페이지에 담당자 연락처조차 없었습니다. 그게 현실인데, 어떤 면에서 이렇게 좀 분쟁 해결 기구가 더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들은 아까 요약한 내용이랑 거의 같은데, 제가 이제 이런 실제 계약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취지에서 보여줄 뿐입니다. 2002년 이후 연식에 대해서는 정비기술 업데이트를 포함한 진단과 수리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 독립정비업체는 정비기술을 포함한 진단과 수리 정보를
제조업체 딜러 정비샵과 동일한 내용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2002년식 이후 연식에 대해서는 차량 소유주와 독립정비업체는 이 제조업체 딜러 정비샵과 동일한 고장 진단기를 살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2016년도에 한국에서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이 제조업체가 진단기를 판매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들어갔습니다. 이 연도로 보면은 미국은 2002년, 한국은 2016년, 좀 한 10년 정도 이상의 어떤 차이가 있는 내용이고,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진단기 판매 입장에서는 사실은 우리나라 제조업체의 법규 준수율이 높지만은 사실은 이걸로는 부족하고 이제 고장 진단기 프로그램을 판매해야 된다 쪽으로 발전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애프터마켓 진단장비 제조업체는 미국도 마찬가지로 진단장비 개발과 서비스 정보를 자동차 제조업체로부터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일단 자동차 제조업체는 여기서 좀 나와 있는 게 자동차 공학회 SAE의 제2534 규격 이야기가 나오고, 여기 조금 어려운 표현이 되어 있는데, 비독점 방식 자동차 인터페이스. 비독점 방식이란 거는 쉽게 제조사 전용 하드웨어는 독점 방식이죠. 그거는 카피하면 안 됩니다. 물론 지금 현재 벤츠건 BMW건 심지어 GDS 그 진단기까지도 중국 업체가 복제를 하고 있는데, 그건 사실은 지적재산권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에 비독점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데, 아무도 독점할 수 없는 세계 표준 규격으로 만든 장비라는 거죠. 사실은 제2534 그 진단 모듈은 누가 복제했다라고 이야기하기에 곤란하죠. 왜냐하면 세계가 정한 표준 규격에 따라서 그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직접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영어 표현으로 보면 non-proprietary interface라 해가지고 아무도 독점권, 지적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는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서 진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경우에 독점 방식 장비 판매가 가능한데, 쉽게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제 이런 경우 말고는 다 비독점 방식 장비로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인데, 특별한 기술적인 서비스나 리콜 등의 경우에만 독점 방식 장비를 판매할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아직은 자동 제조사들이 직영 정비샵에는 자기들의 독점 하드웨어를 사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일반 정비샵 여러분들은 제조사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 굳이 제조사 독점 하드웨어를 구입하실 필요 없이 세계 표준 규격의 진단기를 구입하면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거고, 이 법규의 의미는 그래서 제조업체들은 일반적인 진단의 경우는 독점 방식 장비로 하지 마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규정도 제조업체는 영업 비밀을 공개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못한다라고 주장할 수 없다 하는 내용입니다. 2016년도에 국토부 회의를 할 때 이런 이야기가 참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조업체들이 대부분의 많은 내용들이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하는 주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런 조항이 법규에 들어가 있습니다. 섹션 6 부분이 2012년 매사추세츠 법규에는 없었던 부분인데 추가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비업체나 차량 소유자는 NSTF, 우리로 치면 교통안전공단에 서비스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조업체와 원고가 합의하지 못한 경우는 원고는 여기로 치면 이제 일반 정비샵에 이런 정보가 필요한 사람을 이야기하겠죠.
가능한 법적 조치를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섹션 6 부분의 매사추세츠 법규는 사실은 위와 같은데 여기는 좀 막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NSTF에 이야기한다 되어 있는데 사실은 양해각서에 첨부하면서 강화된 부분이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이고, 제가 또 이 복잡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미국도 자동차 제조사가 공개를 무조건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화되고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이 더 이제는 중요하게 다뤄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첨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양해각서인데, 양해각서는 딴 부분이 아니라 앞에서 이야기한 이런 법을 우리는 지원한다 해서 이 본 MOU에 첨부된 정비에 대한 권리, Right to Repair, 앞으로 여러분 조금 유식하게 한다면 R2R이라면 이제 Right to Repair라는 법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이 전적으로 지원하며, 여기 자동차 제조업체 연맹이 우리로 치면은 한국 자동차 제조협회에 해당됩니다. 쉽게 국내 한국 업체. 그리고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 협회는 미국의 수입 자동차, 우리도 마찬가지죠. 수입 자동차 연합회. 쉽게 얘기하면 한국 자동차 제조사와 수입차 업체 연합, 이 모두 다가 모든 50개 주와 이 콜롬비아 주에서 이 계약을 준수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주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법이 만들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양해각서를 만들어 가지고 서명한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자동차 제조업체 연맹 회장님, 그리고 한국으로 치면 자동차 수입 협회 회장님, 여기에 자동차 애프터마켓 산업협회 치면은 애프터마켓의 뭐 소모품이나 공구나 뭐 오일이나 이런 걸 하는 모든 산업 부분이고, 그리고 자동차 정비 평등연합이라 하면 우리로 치면 이제 경정비 연합회에 해당되는 4개의 이해단체가 합의를 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양해각서고, 이 양해각서에 의해서 첨부된 자동차 정비에 대한 권리가 현재 50개 주에서 지켜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미국의 정비에 대한 권리 법규의 의미는 좀 뭐 내남대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자동차 애프터마켓 산업협회, 자동차 부품사업자 자동차 정비평등연합회, 우리로 치면 경정비연합회, 자동차 제조업체 연맹, 미국의 자동차 제조업체 협회, 글로벌 자동차 제조협회 등 모든 이해당사자가 다 합의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50개 주 법규 제정 시에는 이 매사추세츠나 뉴저지보다 더 불리한 법이 만들어질 것 같아가지고 자동차 제조사가 합의안을 제시한 내용입니다. 이게 경정비연합회가 먼저 하자는 게 아니라 소비자 파워에 눌려가지고 자동차 제조사가 먼저 한 부분이고, 이런 자동차 정비에 대한 권리 법안을 나머지 주에서는 만들지 말고 그냥 50개 주에서 지키겠다 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사항은 2018년식 모델부터는 모든 자동차 제조사가 한 개의 법령규격 진단기, 공식 명칭으로는 J2534 패스스루입니다. 로 직영 딜러샵과 동일한 진단이 가능하도록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예. 정비에 대한 권리 계약은 자동차 제조사와 소비자단체가 합의한 계약서로 결국은 소비자단체의 힘에 의하여서 제조사가 준수하는 상황입니다. 예, 이상 미국의 정비에 대한 권리 합의 계약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방송은 제가 좀 짧게 했네요. 좀 아무래도 뭐
길게 해도 법계에 관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지겨울 것 같아서 좀 짧게 했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그럼 과연 이렇게 자동차 제조업체가 자발적으로 양해각서까지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런 법을 지키겠다. 그러니까 나머지 주에서는 법을 만들지 마라 했는 이 법규는 과연 미국에서 잘 지켜지고 있을까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카빅스의 최상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